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에서 엔지니어로 담당하고 있는 김다한입니다. 오늘은 3ds Max 바이패드 사용자를 위해서 모션 빌더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션 빌더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모션 캡처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모션 캡처 기능은 모션 빌더가 갖고 있는 극히 일부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션 빌더에는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요. 리깅 시스템도 존재를 하고 또 애니메이션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애니메이션 기능, 리깅 시스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교육 내용으로는 첫 번째 3ds max와 모션 빌더 연동. 제가 3ds max라고 했지만은 마야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휴먼 IK, 특히 모션 빌더에 있는 휴먼 IK 같은 경우는 2족뿐만 아니라 4족까지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휴먼 IK 시스템이라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캐릭터를 세팅하는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모션 빌더는 맥스와 마야 같이 커스텀으로 리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커스텀으로 리깅을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인체뿐만 아니라 얼굴도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또 리타겟팅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는지 또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션 빌더에서 과연 애니메이션 작업, 리타겟팅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게임 캐릭터를 위한 애니메이션 그런 것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세션으로 3ds max와 모션 빌더 연동, 이 부분에서는 좀 약간 지루한 부분이죠. 모션 빌더의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아보고요. 그리고 3ds max에서 모션 빌더로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 아주 간단히 한번 연습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모션 빌더 처음 열렸을 때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23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는 보시면은 중앙에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뷰, 오른쪽에는 이제 컨트롤 캐릭터 컨트롤이라서 나중에 저희들이 리타겟팅 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뭐 정보값이라든가 기타 다른 툴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인터페이스를 하나하나 다 하는 것은 좀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같이 연습을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모션 빌더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은 키 세팅이 가장 중요하겠죠. 상단에 보면은 세팅에서 인터랙티브 모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거 같은 경우는 모션 빌더 처음에 여러분들이 인스톨 했을 때도 이 창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야 키에 익숙하기 때문에 마야로 해가지고 세팅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3ds max에 있는 키 값을 동일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3ds max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이 키 값이 모션 빌더 이외에 다른 데에도 다 적용하고 싶냐 그거거든요. 그냥 저는 이제 모션 빌더 온리 해갖고 OK 버튼 누르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키 값을 이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조작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으로 키 값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선택이라든가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것도 기본적인 키 값이 맞춰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모션 빌더 헬프 파일에 가서 하단에 보시면은 키보드 숏컷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다른 키보드 같은 거 어떤 숏컷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3ds max로 바꿨을 때 숏컷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쓰는 거는 그대로 쓰시는데 거의 대부분 저 같은 경우는 숏컷은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거 빼고 예를 들어서 뭐 카메라,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 이제 한 가지 알아두실 게 맨 밑에 보면은 드래그 앤 드랍 어셋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모션 빌더에서 뭔가 세팅을 할 때 뭔가 특정 어셋을 다른 곳에 적용을 한다든가 할 때 좀 많이 쓰이는 키거든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X를 누르고 드래그 하세요. 그거는 요거예요. 저는 이제 마야로 세팅했기 때문에 마야로 세팅했을 때는 X를 눌렀을 때 요거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3ds max 같은 경우는 Al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는 거. 요거만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시 모션 빌더로 들어와서 세팅 보면은 프레퍼런스라는 곳이 있죠. 세팅스에 가서 프레퍼런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도 다양한 세팅 값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쓰지는 않고요. 그냥 기본 값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 그리드의 단위가 있을 거예요. 이 단위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한 칸이 10cm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모션 빌더는 기본적으로 cm로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오브젝트에 이렇게 거리값을 구한다든가 할 때 이렇게 쓰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자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은 센티미터로 되어 있지만은 기본값으로 이게 인치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시게 되면은 룰러라고 있죠. 여기에서 여기 유닛이 아마 이게 아크텍처럴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센치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센치로 바꿔서 썼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 세이빙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세이빙에서 뭐 특별히 손댈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인크레멘탈 백업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원본에다가 세이브를 계속 하잖아요. 컨트롤 S를 누르게 세이브 하게 되면은 지금 작업하는 파일에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지만은 따로 별도로 그거를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이전 버전을 계속 저장을 해주는 건데 이게 한 4개까지는 해줘요. 그래서 4개가 넘어가면은 가장 옛날 것을 지우고 다시 새 거를 만들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뭐 좀 버전을 좀 많이 만들고 싶다. 그럼 이 옵션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세팅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언두거든요. 언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번만 할 수 있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약간 리소스를 잡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두를 좀 걸어놓긴 했지만 요즘 컴퓨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인피니티, 그래서 무한대로 언두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주셔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세팅할 때에는 요거 언두를 무한대로 할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모션 빌더도 이제 뷰 큐브를 쓸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뭐 맥스에서 뷰 큐브를 많이 쓰셨던 분들이라면은 여기 뷰 큐브에서 이렇게 활성해서 OK 누르면은 똑같이 뷰 큐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뷰 큐브를 좀 많이 안 쓰는 편이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꺼놓고 작업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여기까지가 아주 여러분들이 처음에 할 때 약간 뭐 이거 정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차차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할 건 뭐냐면은 진짜 간단하게 한번 맥스에서 바이패드 데이터를 넘겨서 모션 빌더에서 뭐 리타겟팅 한 다음 다시 그거를 3ds max로 넘기는, 제가 3ds max라고 했지만은 마야도 똑같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간단히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맥스 2023 버전이거든요. 모션 빌더랑 버전을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우선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바이패드를 이용해서 티포즈로 해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션 빌더로 넘길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파일 자체를 fbx 파일로 엑스포트해서 보낼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 방법은 파일에 가보게 되면은 send to 기능이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토데스크 제품을 인스톨했고 만약에 그 버전들이 다 일치를 한다면은 send to로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이렇게 나열이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맥스하고 모션 빌더, 마야가 전부 다 2023 버전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 send to 버튼이 활성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end to를 사용하시면 되게 쉽게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패드 파트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파일에 가서 send to motion builder,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send as new scene, 새로운 씬을 여는 거니까 그래서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러면 쭈르륵 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모션 빌더로 넘어가게 되죠. 뭐 되게 쉽죠? 굳이 뭐 엑스포트 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내게 되면은 뭔가 이게
다른 게 배경 화면이 이렇게 까맣게 좀 변하고 이 그리드도 약간 형태가 약간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자, 이유가 뭐냐면은 바이패드를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부분만 샌드2를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3ds max에서는 맥스 카메라까지 같이 보내거든요. 그래서 씬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씬 여기 밑에 내비게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씬 안에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창이 있어요. 여기에서 내비게이터 들어가서 씬 있죠? 씬 플러스 마크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씬 안에 있는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3ds max 카메라하고 타겟 이 두 가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작업해도 되지만은 뭐 불필요한 거 지우는 거 좋겠죠. 나중에 이걸 엑스포트를 한다든가 할 때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을 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딜리트 키를 누를 때 여기에서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눌러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세팅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은 모션 빌더한테 이 캐릭터의 뼈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작업이 있어요. 그걸 이제 데피니션 작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캐릭터 컨트롤 여기 보시죠. 여기 액터 컨트롤 리그 그다음 디파인에 보면은 스켈레톤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조인트 스켈레톤의 형태를 정의를 해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클릭을 하고 디파인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이콘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거는 이제 휴먼 IK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휴먼 IK에 있는 뼈 시스템과 커스텀으로 만든 뼈를 연결시켜놓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조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해도 되고 드래그해도 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드래그를 해요. 왜냐하면 잘못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지오메트리가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선택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왼쪽으로 해주게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내가 선택한 이 조인트가 있죠. 여기 보면 조인트 이름 보면은 바이패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이패드 이름, 그 다음 L 공간 있죠. 스페이스 L 이거 L이 이제 left라는 걸 뜻하겠죠. 그 다음 스페이스가 있고 thigh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편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바이패드 이름, 그 다음 스페이스, 그 다음 R 그러면 right이 되겠죠. 그 다음 스페이스, thigh라고 돼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좌우가 확실히 구별이 되면은 모션 빌더가 그거를 반대편이라고 인식하고 미러 형태로 해서 다 선택을 자동으로 해줘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선택이 안 됐다. 그럼 이 구분이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left 하나는 right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L자만 이니셜을 써도 되고 아니면 직접 LEFT 뭐 이런 식으로 다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름과 좌우를 구별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공간을 띄워주시는 게 좋아요. 스페이스바 아니면은 언더바 있죠. 그거를 이용해서 확실히 좌우를 구별시켜 주시면은 선택이 돼요. 근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일일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다 하나씩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 하나씩 할 수도 있겠지만은 템플릿이라는 걸 쓰실 수 있습니다. 템플릿은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폴더하고 사람 아이콘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템플릿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템플릿은 기본적으로 로코코, 휴먼 IK, 캣하고 바이패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패드에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바이패드에서 뭐 특별한 걸 추가한 게 없는 그 순수한 바이패드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OK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매핑이 돼요. 자, 근데 이걸 할 때에는 처음부터 그거 쓰는 건 아니고요. 최소한 하나는 등록을 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등록을 하고 그 다음 바이패드 템플릿을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노란색 뭐 경고라고 할까요? 그런 메시지가 뜨게 돼요. 이건 왜 그런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노란색은 괜찮아요. 근데 아까 전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돼 있을 때는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은 되지만은 뭔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라는 그 뜻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지금은 무시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완성이 됐다. 그러면 이제 자물쇠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가 지금 현재 바이패드인지 쿼드패드인지 2족인지 4족인지 선택을 해주시고요. 2족이니까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우리는 애니메이션 할 게 아니라 그냥 리타기팅을 한 다음에 바로
맥스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자, 우측 하단에 보면은 여기 뭐 포즈 컨트롤, 프로퍼티, 필터 다 있는데 여기서 어셋 브라우저를 클릭을 해 보시고 맨 밑에 보면은 튜토리얼스라고 있어요. 튜토리얼스는 여러분들이 모션 빌더를 공부할 때 필요한 소스들이 있는 얘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쭉 오른쪽 보면은 워커 어라운드라고 이건 이제 애니메이션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 씬으로 갖고 오는 건 되게 간단해요.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쭉 드래그해서 화면에 갖고 오신 다음에 자 여기서 머지로 해서 테이크 원 여기서 보면 애니메이션 없이 불러오면 안 되겠죠. 테이크 원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테이크 원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걷는 애니메이션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리타겟팅은 여기 보시면 내가 캐릭터가 이제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얘라고 보시면 돼요. 캐릭터라는 건 저희가 좀 전에 만든 얘라고 보시면 되고 클릭해 보면은 미아라고 있죠. 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캐릭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소스가 지금 블론 얘가 되겠죠. 미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그래서 플레이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죠. 자 그 다음 완성이 되면은 베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람 아이콘에 가게 되면은 베이크 여긴 또 이제 플러시라고 돼 있어요. 베이크를 플러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베이크 투 스켈레톤 컨트롤 리그.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리그 쪽으로 베이크를 하시면 되고, 우린 지금 연습이기 때문에 베이크 투 스켈레톤에서 뼈로 바로 베이크 한 다음에 뭐 3ds max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이크를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베이크가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 뭐 이 상태에서 바로 넘겨도 상관은 없는데 한 가지 또 클린업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씬에 가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소스로 갖고 온 이런 데이터들에 관련된 것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하고 레퍼런스하고 카메라 얘는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서 딜리트를 하게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단순히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하위에까지 딜리트가 안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하위에 뭔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션 빌더에서 이 상태에서 지워버리면은 상위에 있는 얘만 지워버려요. 그래서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Select Branches 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한 얘를 기준으로 해서 그 관련된 얘들을 다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 여기 가서 자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OK. 근데 만약에 캐릭터를 지우게 될 때는 뭔가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뼈 작업한 거 있잖아요. 데피니션. 이 캐릭터도 그 데피니션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울 거냐, 뭐 지울 거냐, 그걸 다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은 다 지우시면 돼요. 그래서 딜리트 캐릭터 지우고, 그 다음 뭐 컨스트레인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는데 지르냐, yes, all 하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 안 지워진 게 있네요. 얘가 아직 안 지워졌네요. 자, 그리고 플레이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넘길 때 잠깐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에서 뼈가 이렇게 잘 안 보이죠? 디스플레이 가서 엑스레이 단축키는 항상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레이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뼈 데이터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뭐 뼈라든가 아무거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 파일에 가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3ds max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send as new scene이라는 것은 지금 보면은 자, 맥스에는 이미 파일이 열려 있죠. 이 캐릭터. 그렇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열려 있는 캐릭터에다가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업데이트 커런트 씬을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send as new scene은 그거를 닫아버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로 그냥 새롭게 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업데이트는 기존에 지금 있는 맥스에 있는 그 캐릭터에다가 애니메이션만 다시 업데이트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add to current scene은 뭐냐면은 맥스에는 없는 새로운 캐릭터를 넘기고 싶을 때 그래서 추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update current scene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이 완성이 됩니다. 뭐 어려울 건 없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뭔가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지금 바이패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쉐이드가 됐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쉐이드를 꺼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2023 버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2023 이하 버전에서 만약에 모션 빌더에서 내가 업데이트 버튼을 눌렀어. 근데 3ds max에서 얘가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맥스가 갖고 있는 그 유닛값하고 모션 빌더의 유닛값 때문에 그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터지는 게 있는데 그게 원래 자동으로 맞춰줘야 돼요. 근데 가끔가다 이렇게 사지가 쫙 펼쳐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에 가서 임포트 FBX 그 옵션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어요. 그래서 선택을 FBX 파일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일단은 오픈을 하시게 되면은 이 옵션이 뜨잖아요. 여기에서 쭉 하면 유닛이라고 있어요. 이게 오토매틱으로 아마 클릭이 됐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클릭을 해서 오토매틱이 되어 있나 확인하고 그래서 OK 버튼 눌러버리면은 그 파일이 열리겠죠. 그러지 말고 그냥 캔슬을 하세요. 캔슬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션 빌더에서 샌드 에지 뉴신으로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정상적으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이패드 선택하게 보면은 애니메이션 키가 다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불러와서 캐릭터를 정의해주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고 업데이트 시켜서 최종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